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기사 2021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6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중요하죠. 폭발 한계에 도달한 메탄가스가 공기에 혼합되었을 때 착화 한계 전압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메탄의 최소 착화 에너지 0.2mJ이다 나왔고요. 극한 용량이 10피코페럿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최소 착화 에너지 공식 그죠? E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현재 착화 한계 전압을 물었기 때문에 역시나 V에 관한 식으로 고치겠습니다. 그죠? 요거 넘겨주면은 밑으로 가서 V 제곱은 2분의 1 C분의 2. 요거를 C분의 2E 하고 동일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곱하면 없으면 루트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2분의 1 곱하기 C 정전 용량이 지금 현재 10피코페럿이다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하면 이제 페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 에너지 주어졌는데요. 0.2mJ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J는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잖아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줄로 바뀌었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6324.56V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은 삼각형 문제입니다. 요거는 풀어보실 분들은 해설 보고 풀이하시고요. 답이 거의 같죠, 그죠? 그래서 일단 안 하실 분들 답이라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로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1번에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그죠? 아무래도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 누전이 덜 생기니까 괜찮겠죠?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되었다. 절연물로 피복했기 때문에 누전이 덜 생기니까 그저 잘 발생되지 않아서 괜찮다. 그죠? 대지 전압이 20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면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할 때죠. 그래서 현재는 200V 이하, 그죠? 이 부분이 틀렸죠. 3번 틀렸고요.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 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입니다. 최근에 전기 규정이 KEC 규정으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이 규정에서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요. 해설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9번까지는 KEC 규정에 의한 내용이고요. 참고에 있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거든요. 실기는 이 부분 암기하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제 KEC 규정에서 나올 때 대비해서 해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넘어가서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고압전로에 설치된 전동기용 고압전류 제한 퓨즈의 불용단 전류의 조건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압전류면서 불용단이다 라고 했다. 그죠? 고압전류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인데요. 전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전격전류보다 2배의 전류로 120분이면 2시간이잖아요. 그죠? 안에 용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일 때는 전격 전류의 1.25배 전류에 견디고 역시나 2배 전류로 2분 안에 용단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용단 전류, 용단되지 않는 전류의 조건이다. 그죠? 우리가 전격 전류 1.3배 전류로 그죠? 2시간 이내, 2시간이 넘으면 아까 120분 넘으면 용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2시간 이내에는 용단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죠? 맞게 설명된 건 답은 2번 되겠죠? 자,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누전 차단기 시설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시설 장소는 배전반, 분전반 내에 설치합니다. 전격 전류의 용량은 해당 전로의 부하 전류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격 감도 전류는 정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인체 감전을 보호하는 누전 차단기는 0.05초 이내다. 틀렸죠, 그죠?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고요.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것이어야 하죠.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대전서열이 가급적 먼 것으로 구성한다. 대전서열은 멀리 있는 건 플러스가 강하고 마이너스 강해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전기를 잘 띠죠. 하지만 제일 근처에 있는 건 자기 전기가 강한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강한 거, 그죠? 그래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대전서열이 가급적 가까워야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되지 않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카본 블랙을 도포하여 도전성을 부여한다. 도전성은 전기를 흐르게 하죠. 정전기를 흘려보낸다는 것이고요. 유속을 저감시켜야 유동대전이 줄어들겠죠. 도전성 재료를 도포해서 대전 감소한다. 그죠? 틀린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방폭 전기기기 구조별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내 압은 D였죠, 그죠? 본질 안정은 IA 또는 IB, 유입은 O, 안전증 E입니다.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전압용 절연 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이 틀린 것은? 자, 실기 대비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00 등급은 500이다, 그죠? 교류 500V. 그 다음 1등급은 1등급 교류가 7500이다, 그죠? 2등급입니다. 17000이었거든요. 곱하기 1.5배 한 게 직류된다 했죠, 그죠? 요거 틀렸죠, 그죠? 3등급은 26500인데요. 곱하기 1.5를 하면 39750 맞죠?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별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전로의 사용 전압이 SELV이거나 PLV일 때 절연 저항은 0.5MΩ 이상이다. 맞죠? 그죠? 전로의 사용 전압이 FELV 또는 500V 이하일 때, 그죠? 절연 저항은 1MΩ 이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로의 사용 전압이 FELV일 때 DC 시험 전압은 500V다. 맞죠? 그죠? 4번 보시면요. 전로의 사용 전압이 600V일 때 500V를 초과했을 때 절연 저항은 1MΩ 이상이다. 이거 원래는 맞아야 하잖아요. 600은 500을 초과한 거잖아요. 절연 저항 1.0MΩ 이상인데 틀렸다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기준을 그대로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 암기하시되 요 문제는 파란색도 하나 딱 표시하시고 시험 직전에 어쩔 수 없이 기출이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다음 중 명종 장소에 사용될 수 있는 방폭 구조는? 이라고 했습니다. EX는 방폭 구조를 뜻하는 기호죠. 자, 우리가 영종 장소는 본질 안전 중에서도 IA 밖에 사용을 못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절연 전선이 열이 많이 나서 불이 날 수 있겠다, 그죠? 정전기가 발생되어서 화재 일어날 수 있고요. 과전류에 의한 화재 일어날 수 있겠죠. 절연 저항이 증가한다는 건 전기가 누전되지 않고 절연이 잘 된다는 거니까 감전을 하고 화재를 방지하는 거죠. 절연 저항이 감소되는 게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2번 넘어가겠습니다.
배전선로에 정전 작업 중 단락 접지 기구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단락 접지 기구는 혼촉되거나 오동작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정전시켜서 전기를 끊어 놨잖아요. 혼촉되거나 오동작에 의해 전기가 들어올 때 그 전기를 땅으로 보내고 땅으로 흘려보내고 이쪽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쪽으로는 전기를 끊어버려요. 단락시키고 즉 그 전기를 땅으로 보낸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형 하도록 할게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답도 변화되지 않고 거의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넘어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답이라도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4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방폭기기 그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방폭전기기기는요, 그룹 1이죠. 그죠?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는 광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기를 그룹 1이라고 합니다. 그룹 2는 광산 외에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3는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이렇게 그룹 1, 2, 3로 구분한다. 요거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룹 1의 기기는 폭발성 갱내 가스에 취약한 광산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죠? 그룹 2의 세부 분류로 2A, 2B, 2C가 있다. 맞습니다. 그죠? 4번에 보면 2A로 표시된 기기는 그룹 2B 기기를 필요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2B는 2하고 2B하고 2C라고 표시된 거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틀린 설명 4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5번은요. 이것도 규정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별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지만 파란색 붙이시고 다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필해설비에서 외부 필해 시스템의 수례부 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례부 시스템은 돌침하고 수평 노체하고 메시 노체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한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례부 시스템이 아닌 거, 그죠? 예, 아닌 건 답은 4번의 환상 노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넘어가는데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정전기 재해 방지를 위하여 배관내 액체의 유속 제한이 필요합니다. 배관내의 내경과 유속 제한 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관 내경이 25다, 그죠? 이럴 때 유속은 6.5가 아니라 얼마 되어야 합니까? 4.9죠, 그죠? 관내경이 50일 때는 3.5, 100일 때는 2.5, 200일 때는 1.8.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주어진 값만 보시고 틀린 게 뭐다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7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지락이 생긴 경우 접촉 상태에 따라 접촉 전압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 접촉에 따른 허용 접촉 전압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제1종은 우리가 물속에 있는 상태였죠. 수중에 있을 때 허용 접촉 전압 2.5V였죠. 2종은 인체가 현저히 젖었거나 금속과 상시 접촉할 때였고요. 25V 이하입니다. 3종은 통상의 보통 상태, 그죠? 50V 이하. 4종은 전압이 가해져도 위험이 낮거나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한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요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1종 2.5V 이하 맞죠? 2종 25V 이하 맞고요. 3종으로 고칠게요. 4종 죄송합니다. 3종은 얼마였습니까? 50V 이하고 4종 제한 없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다.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붙이는데요. 이것도 바뀐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하나 더 붙여주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통 접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KC 규정에 의해서 계통 접지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아닌 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체의 분리 속도, 그죠? 분리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이라고 했죠. 물체의 특성, 그죠? 우리가, 물체의 특성마다 대전소열에서 멀리 있는 물체들끼리 만날수록, 이렇게 정전기 잘 발생하죠. 물체마다 특성이 다르다라고 했고요. 접촉하는 시간은 어떠할수록 접촉 시간이 아니었죠. 그죠?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압력이 클수록이다 라고 해야 되고요. 표면 상태는 어떠할수록 거칠거나 수분 기름에 오염될수록 발생량이 많았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처음 접촉할 때가 발생량이 최고이고 반복되면 줄어든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접지의 접속은 납땜, 용접, 멈춤 나사로 실시합니다. 회전 부품의 유막 저항이 높으면 도전성의 윤활제를 써서 정전기가 도전성을 가지고 흘러가게 한다. 그죠? 이동식의 용기는 절연성 고무재 바퀴. 그죠? 정전기가 나오면 절연은 전기를 가두는 거라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뭐 써야 될까요? 도전성의 바퀴를 써야 정전기가 쌓이지 않고 바닥을 통해 흘러가죠. 3번이 틀렸죠. 그죠? 폭발의 위험이 있는 구역은 도전성 고무류로 바닥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방지한다면 절연성은 무조건 틀렸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과목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81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 화학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계측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값을 계측하는 계측장치 3개였죠. 그죠?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이렇게 3가지 그죠? 작업형에 잘 출제되기 때문에요.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2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까요? 불연성이지만 다른 물체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액체 물질에 해당하는 것. 뭐 다른 거 몰라도 요거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산화성 액체는 차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 그 다음에 과염소산까지 염소산 기억하라 그랬죠? 불홍산, 염소보로 그죠? 이렇게 기억하고요. 뭐하고 요드산, 과산화수소 요과하고 질산 가는 중 그랬죠, 그죠? 질산, 과망간산, 중크롬산, 과망간산은 과산화수소하고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파란색이 아니라, 문제에 빨간색 별표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죠? 원래는 빨간색 3개짜리 문제네요. 위험물의 종류를 묻고 있는 산화성 액체 물질에 해당하는 것. 그죠? 염소 보러 할 때 과염소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염소 보러 요거하고 질산 가는 중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3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화학에서 이렇게 물질의 특징이 나오면 어려워지죠. 그죠? 아세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증기는 유독함으로 흡입하지 않는 게 좋겠죠. 무색이고 휘발성이 강한 액체에 맞고요. 비중은 0.79이므로 물보다 가볍습니다. 인하점이 20도씨이므로 여름에 인하 위험이 더 높다 그랬는데요. 아세톤의 인하점은 마이너스 20도씨입니다. 틀린 거 4번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4번 넘어가서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정한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 표시 잔해가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자, 증기나 가스, 그죠? 이렇게 가스나 증기는 ppm을 씁니다. 에어로졸이라고 했는데요. 분진 미스트 등의 에어로졸을 표시하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입니다. 이게 틀렸다, 그죠? 미터의 삼승이고요. 고온은 습구 온도지수 WBGT로 표시한다, 그죠? 틀린 거 답이 1번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5번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서 메탄, 프로판, 부탄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라. 폭발 범위라는 건 폭발 하한계에서 상한계까지를 구해야 된다. 까지로 표시하니까 하한계, 상한계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탄, 프로판이 됐는데요. 여기는 또 분자식 나타냈잖아요. 그죠?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매, 에, 프로, 부. 그죠? 탄소 개수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폭발 하한계부터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그죠? L분해 하셔서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L분해 하시고 공기 중의 부피가 메탄은 70이고 프로판 21, 부탄 9다. 그죠? 요거는 메탄의 한계 5.0분의 70 플러스 그 다음에 프로판이네요. 에탄은 없다. 그죠? 프로판 2.1분의 21 플러스 그 다음에 부탄은 1.8분의 9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L이라고 하시면 L은 하시면요. 요거 분해 다 더하면 100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3.45%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한계는 하한계 값 대신에 상한계 값 옆에 거 넣어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15분의 70 플러스 9.5분의 21, 8.4분의 9 하시고요. 공기 중의 부피는 동일하니까 밑에 하한계 값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상한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상한계 계산하니까 12.58이 나왔죠. 그러면 폭발 범위는 하한계 3.45에서 상한계 12.58 볼륨 퍼센트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 종류를 구분할 때 다음 물질들이 해당하는 것은 나칼, 암물리 그랬죠. 그죠? 나칼, 암물 할 때 요거는 물 반응성 물질이었고요. 인화성, 황인이 제일 겁나. 황인, 황화인, 정린. 인화성, 황인이 제일 겁나. 요건 뭐였습니까? 인화성 고체에 해당됐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물 반응 물질 및 인화성 고체. 답은 3번인데요. 해설의 내용 꼭 다시 한번 요거 체크하시고요. 실기 대비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7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서 나오긴 했죠. 그죠? 제1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답은 4번 되고요. 제2종은 탄산수소 칼륨, 제3종은 제1인산 암모늄, 제4종은 요소와 탄산수소 칼륨이 화합된 분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도, 1종, 2종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하였을 때 생성물을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탄화칼슘 카바이트죠. 플러스 물하면 아세틸렌이 생기죠. 그죠? C2H2 아세틸렌하고요. 흰색 가루가 나오죠. 소속해인데 수산화칼슘이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9번. 다음 중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 연료로 가스를 쓰죠. 이유는 뭐냐면 불 켜면 바로 올라오죠. 화염이 빠르고 불을 꽃이 잘 붙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빠르게 불이 붙기 때문이고요. 분진 폭발은 폭발 압력, 그러니까 폭발하면 압력이 세다는 건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집이 이게 만약에 분진을 가정용 연료로 쓴다면 폭발 압력이 커서 집이 폭발하겠죠. 에너지가 크고요. 연소 시간이 길어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길게 탄다는 뜻이죠. 불안전 연소로 인한 중독이 발생되고 2차, 3차 폭발로 파급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죠?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이 길고 해야죠. 발생 에너지가 크다. 그죠? 압력의 파급 속도가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가스 폭발에 비해 불안전 연소가
생긴다. 그죠? 주위 분진에 의해 2차, 3차 폭발로 파급된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연성 가스 A의 연소 범위가 2.2에서 9.5다라는 건 요거는 폭발 하한계고 상한계다라는 걸 뜻하겠죠. 위험도를 계산하라. 그죠?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2.2분의 9.5 마이너스 2.2 요거 계산하시면 3.3이고요. 위험도는 단위가 없다라고 기억했죠. 그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1번 요거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다음 중 증기 배관 내 생성된 증기의 누설을 막고 응축수를 자동으로 배출한다. 그죠? 자, 이렇게 응축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밸브, 그죠? 스팀 트랩이 되겠습니다. 밸브가 아니고요. 증기 배관 내 생성되는 응축수를 제거할 때 증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다. 그죠? 답은 1번이다. 기억하십시오. 92번 문제 넘어갈게요. CF3BR 소화약제의 하론 번호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CFCLBR이다. 그죠? 여기에서 C는 하나죠. F가 3개고 CL이 없다는 건 0이고 BR 하나죠. 1, 3, 0, 1 이렇게 숫자 붙인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3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 중에서 공정안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공정안전 자료는 일반 자료였죠. 각종 건물이나 설비의 배치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목록이나 사양, 위험 설계나 안전 설계 제작이나 설치 관련 지침서 등이 들어갔죠. 이렇게 안전운전 지침서는 안전운전 계획에 속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 사이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위험물이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20m다. 그죠? 근데 위험물 시설이 없는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끼리는 10m였죠. 자, 그래서 답은 10m.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화 성질을 갖는 물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질하면 목탄 분말, 아마인류. 자체적인 열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과염소산은 산이 들었죠. 요거는 자연발화성이 아니라 산화성을 가집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음 중 왕복 펌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용접형 펌프를 구분하면 왕복식과 회전식이 있는데요. 왕복식에 피스톤, 플런저, 경막 펌프가 있고 회전식이 기어, 베인, 나사 펌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어 펌프는 왕복이 아니라 회전식 펌프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7번도 별표하겠습니다. 두 물질을 혼합하면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가 아닌 거. 다시 말하면 덜 위험하고 위험이 적은 거죠. 일단은 나트륨과 물이 만나면 이거 위험한 건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과산화 나트륨도 염산과 만나서 발화 위험이 있고요. 염소산 칼륨은 정린과 만나서 역시나 발화의 위험이 있어요. 나트륨하고 물도 발화. 그죠? 나트륨은 금수성 물질이었죠. 자, 요 중에 위험이 커지는 경우 아닌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8번 삼각형 문제였죠. 그죠? 요거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풀어보실 분들 해설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답이라도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99번. 그죠? 요것도 삼각형 할게요. 다음 중 노출 기준값이 가장 작다. 노출 기준이 작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덜 위험한 거예요? 작은 물질밖에 노출 안 된다. 작은 양에만 노출되어야 된다는 건 제일 위험한 거 골라라 라는 거죠. 메탄올, 에탄올 같은 알코올하고 암모니아는 그래도 조금 그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접하잖아요. 염소가 가장 노출 기준이 작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실기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위험물 건축 설비 중에서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하는 건조 설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독립된 단층이어야 된다는 건 행여나 폭발이 있을 때 피해를 줄이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험물을 독립된 단층으로 해야 하는 경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나갈게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할 때 내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위험물은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이나 건조합니다. 고체나 액체는 시간당 10kg per hour 이상일 때고 기체는 시간당 1세제곱미터, 1m의 3승 이상일 때고 전기는 10kW 이상일 때 독립된 단층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위험물이다. 그죠? 내용적이 2m 3승이다. 1m 3승이 넘으면 해당되죠. 1세제곱미터 이상이니까요. 해당된다. 그죠?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데요. 액체는 얼마였습니까? 10kg per hour 이상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당되지 않죠. 위험물이 아닌 기체다. 그죠? 1m의 3승 per hour 이상일 때니까 해당이 되고요. 자, 전기는 10kW 이상이었잖아요. 현재 20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 10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부두나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나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 폭은 얼마 이상? 자주 나오죠. 그죠? 90cm 이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은 법규 내용 별표 2개 붙여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작성한 것은 했습니다. 건설공사 도급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해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 명세서를 얼마마다 작성하라? 매월 작성한다. 그죠? 건설공사 종료되고 얼마간 보존해라? 1년간 보존합니다. 매월 1년.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실기에 괄호 비우고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1년간 보존하는데 건설공사 종료하고 1년까지는 보존해야 된다. 요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집안의 굴착 작업에 있어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빗물이 빠져나가는 축구를 설치한다. 1번 좋다. 그죠? 낙하물 방지망, 추락 망우망, 매설물 등의 유무. 요거는 상관이 없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4번 실기까지 꼭 암기. 그죠? 작업형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강관 틀 비계입니다. 높이가 5m 이상입니다. 벽이음이나 버팀의 설치 간격은 했습니다. 자, 단관 비계는 수직도 5, 수평도 5죠. 틀 비계는 수직 6, 수평 8, 통나무 비계는 수직이 5.5, 수평이 7.5m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 비계니까요. 수직 6, 수평 8,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넘어가겠습니다. 굴착공사에 있어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표면 배수공, 물이 빠지는 배수공을 한다. 좋습니다. 지하 수위를 내리기 위해 수평 배수공, 역시나 물을 빠지게 하는 배수공 좋죠. 하단을 성토한다. 하단을 흙을 다진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상부의 독사를 적재한다는 건 안 그래도 흙이 있는데 더 쌓아요. 붕괴가 더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은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한다. 맞죠? 그죠? 띠장 간격은 2m 이하,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비계 기둥 간 적재 하중은 400kg 초과하지 않는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스템 비계 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수직재가 있고요. 이렇게 받침철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림을 좀 잘못 그리지만 밀착되도록 설치하고요.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받침철물이 이만큼 길잖아요. 그죠? 3등분 냈는 것 중에 한 등분보다 약간 더 길게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다시 말하면 낙하, 비례 위험이 되겠다. 그죠? 있는 경우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낙하, 비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망, 수직으로 떨어질 때 받아주는 수직 보호망, 망은 아니죠. 선반으로, 그죠? 설치하는 방호 선반 설치하고요. 출입금지 구역 설정하고 작업자는 보호구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낙하물 방지망은 맞는데 울타리 아니다. 그죠? 자, 109번.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보일링은 끓는다라고 했죠. 자, 끓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잘 스며드는 어떤 집안? 사질 집안이죠. 사질 집안에서 유동하는 지하수에 의해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이 발생하면 흙막이 벽의 지지력이 상실된다. 붕괴가 일어난다. 그죠? 지하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발생한다. 맞죠? 그죠? 흙막이 벽에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때, 흙막이 벽을 땅 속에 깊게 묻어놓은 게 아니라 근입장이 부족할 때 붕괴가 잘 된다. 맞고요.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하는 건 히빙 현상을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조립이다. 그죠? 이건 실기까지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동바리의 상하 고정,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 유지한다. 좋죠, 그죠?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와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합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제외한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한다. 좋고요.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4개 이상 이어서가 아니라 3개 이상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4번 되겠죠? 해설 내용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로 굴착한다 했습니다. 그죠? 힘이 좋은 파워 셔블은 지면보다 높은 장소를 굴착했죠. 그죠? 백호 또는 드래그 셔블 똑같다. 그죠? 요거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 굴착에 사용되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2번입니다. 그죠? 별표하도록 할게요. 건설공사 도급위는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시설하다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설계를 변경해 달라 요청할 수가 있죠.
이러한 가설 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다시 기억하고 지나갈게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높이 31m 이상인 비계고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발이. 자, 예전 교재로 보시면 이거 6m였죠.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5m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요, 수정 안 된 교재 보시는 분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해당되고요.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해당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비계는 높이가 몇 미터? 31m 이상인 비계되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나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발이 해당된다. 그죠? 터널 지보고, 예,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맞죠?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맞고요.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그죠? 틀린 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타설 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좋죠, 그죠? 진동기는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재료 분리가 발생된다라고 했죠, 그죠?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지보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타설 위치까지 천천히 운반해서 충격을 주지 않고 타설하는 거 좋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14번, 예, 실기 잘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하고요. 터널 라이닝 폼까지가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었죠. 그죠?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번 넘어가겠습니다.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조를 검토한 후에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립도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조립도에는 이음하는 방법이나 단면 규격이나 재료 재질은 들어가겠죠. 구입을 어디서 하라 이것까지 필요 없다. 그죠? 부재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하는 간격, 이음 방법을 조립도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6번은 별표 3개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되는 다리였죠. 다리 맞는 거네요. 그죠? 답은 2번 되겠네요.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설 통로 설치에 있어서 경사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가설 통로 경사는 30도 이하죠. 30도의 절반인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였죠. 그죠? 답은 1번의 15도가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118번.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가 아닌 거 했습니다. 트랙터 셔블, 백호, 파워 셔블은 굴착을 해서 자체 싣고 갈 수 있다. 그죠? 모터 그레이더는 지면을 정지,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기계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강관 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합니다.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합니다. 주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하층 및 3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주틀 간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하층이 아니라 최상층하고요.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교차가세 부분은 맞죠, 그죠? 최상층하고 몇 층 이내마다 5층 이내마다 수평제로 보강한다. 3번 틀렸고요.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 폭이 좁으면서 높이가 높다는 거죠. 이건 4m 이하고 이건 10m를 초과할 때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20번이네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양중기는 크레인이죠.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되고요. 곤도라, 승강기까지가 양중기에 속합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2021년 2회 기출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실 문제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